원래 하려던 얘기 이제 육류대란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요 얘기 알고 계시면은 사실 사회에서도 얘기할 거리도 되게 많고, 이 육류대란을 알기만 해도 첫째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양측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야 이게 이렇게 분리돼서 그러니까 재밌게 이해될 수도 있구나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를 무시하고 함부로 경제 재개를 했을 경우에 생길 사태는 사실 이미 육류대란이 보여주고 있었던 건데 가까스로 무시하고 있던 거예요. 모른 척하고 경제 재개하려고. 경제 재개해야 일단 증시가 살아나든 사람들의 불만을 덜 이렇게 뿜뿜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두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증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주가가 오르거나 글로벌 공급이라고 할까요? 뭐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하겠죠.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GVC라고도 쓰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이것도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표현도 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해주었다. 각 국가들이 별도로 다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마다 성향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그것들을 코로나19가 이제 끄집어 내줬는데, 그것도 보여주는 계기로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부 부분을 육류대란 단 하나의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우선은 육류대란이라는 그 단어는 쉽게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금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치킨이나 즉 닭이나 오리 있죠? 그것들이 이제 가금류예요. 이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소, 돼지 그 두 개가 이제 양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가금류가 3위로서 이제 비비고 있는 상태라서 이 세 가지 고기가 절대적이다. 근데 당연한 게 여러분들 그냥 고기 먹자 이러면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세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가 조금 더 이제 압도적이겠죠. 평상시에는. 그리고 좀 좋은 거 먹는다 할 때 이제 소고기일 거예요. 그 고기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를 보여주는 것이 육류대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육류대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근데 이 육류대란은 그럼 왜 왔냐?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 주제를 해결해 주는 거.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주제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자, 이 육류대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래도 대화할 때 이제 항상 그 자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숫자 또는 어떤 정확한 명칭과 함께 하면은 뭔가 뚜렷한 이미지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좀 구해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류대란을 일으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곳들은 바로 육류 가공 공장입니다. 즉, 그 고기가 동물들이 길러지고 키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해체, 즉 가공이 이루어지죠.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가공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 단계가 존재해요. 그 중간 단계를 거치고 나서 식료품 회사에서 그걸 통해서 식품을 만들든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공되는 정육점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한테 가게 됩니다. 즉 두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죠. 키우는 곳이 있고 거기서 이 가공 공장을 거쳐서 가공이 된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물품을, 식료품을 파는 곳으로 가서 뭐 잘 포장이 되든 식품이 되든 하는 요 과정의 중간 성상에 육류 가공 공장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육류 대란이 가장 일어나게 된 중심적인 계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연히 육류 공장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특정 사람이 코로나19가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잠깐이라도 사람들이 출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잠깐이라도 그 공간을 비운 다음에 방역을 하고 다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죠. 근데 만약에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도저히 그 환경은 사람들을 일하게 하면 할수록 코로나19에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밀집돼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객센터 같은 케이스가 그래요. 고객센터가 왜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여 앉아서 굉장히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에어로졸이라고 말하는 이 공기 중에 굉장히 작은 입자로 코로나19가 묻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감염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환경 자체가 도저히 잠깐 방역했다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 정지시켜야겠죠. 일하지 말라, 잠시. 그러니까 다 안정될 때까지 뭐 최소 2주 뭐 이런 식으로 다 음성 나오고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일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환경 중 하나가 바로 육류 가공 공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닥다닥 서가지고 가공을 하든지 뭔가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는 공간이 바로 이 육류 가공 공장이라는 곳이고, 그곳들이 결국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밝혀지면서 차례차례 정지가 됐던 거예요, 그 공장이.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 육류 가공 공장 정지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국가부터 먼저 나열을 드리면은, 야, 이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정리한 거에 따르면 이 육류 가공 공장 스탑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자, 첫 번째 미국, 그 다음 독일, 캐나다, 호주, 스페인,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전부 큰 국가들이죠. 네,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의 19개 주, 19개 뭐 도시 이런 거 아니에요. 19개 마을 이런 거 아니에요. 19개 주에서 육류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약 5천여 명, 사망자만 20명 정도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하나의 돼지고기 공장에서만 850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요즘에는 뭐 글로벌 기업들도 많으니까 전 세계 2위의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타이슨 푸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타이슨 푸드의 특정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만 약 730명, 그리고 또 다른 공장, 또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만 1031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당연히 스탑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육류 가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각각 그 공장에서 730명 걸렸던 그 공장은 이제 총 공장 노동자 수의 그 공장 노동자 수에서 58%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31명 걸렸던 공장은 그 1031명이 전체 노동자 수의 37% 정도라는 거예요. 즉 3분의 1이 걸린 거예요. 그냥 3분의 1. 어느 정도로 환경이 나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있고 이러면 이게 퍼지는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게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서 일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 공장에서. 이렇다 보니까 이 공장에 대해서 영업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공장을 셧다운을 시킨 거였어요. 일부 공장이나 일부 지역 공장들에 한해서 차례차례 셧다운이 들어가고, 애초에 기업 입장에서도 자꾸 이런 걸로 이슈되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으로 한번 언급이 되면 당연히 브랜드 그동안 홍보 마케팅 했던 거 상관없이 그냥 이미지 떨려나는 거는 순식간일 거라고 그 기업의 관련자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공장을 셧다운 시키기도 하고, 그게 아니어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뭐 국가라면 뭐 독일, 호주 등의 국가라면은 이제 중앙 정부가 그렇게 나설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주정부에서도 야, 우리 자꾸 우리 지역 사회에 너희 때문에 감염되잖아. 야, 너희 공장 좀 멈춰라고 행정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이 멈췄는데, 그래서 여기서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을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육류 대란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 공장은 중간에 위치해요. 소와 돼지, 그 애초에 기르는 곳이죠. 기르는 곳, 목장이라고 할게요. 이 목장에서 길러서 이 육류 가공업체에 공급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육류 가공업체는 수요자죠. 뭐 소, 돼지를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사는 수요자 입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수요자들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 공장이 멈췄으니까. 고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소와 돼지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장과 이 가공 공장 입장에서의 수요 공급에서는 공급만 남아있고 수요자들이 사라져요. 살려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급이 넘쳐나는 형국이 됩니다. 소와 돼지가 남아요. 소와 돼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구조에서 물건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맥주를 마실 타임이죠. 송영성님 떨어져요. 대답 감사합니다. 네, 까사나님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맥주 먹는 동안 대답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웃긴 게, 자, 이 고기가 공급되는 이 물류 유통이라고 하죠. 이 유통 체인에서 앞단에 있는 목장과 공장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고기가 남아요. 그래서 고기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자, 이 공장은 멈췄어요. 육류 공장은 멈추고, 자, 그 다음 시장은 어디예요? 이 공장이 원래는 사온 고기를 가공을 해서 부위별로 가공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뭐 베이컨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사가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육점 또는 그 고기들을 실제로 사가는 소비자들과 연결이 돼 있겠죠. 즉 우리들과 가장 가까운 곳들.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이 육류 가공 공장이 공급자예요. 고기를 가공해서 공급하는 곳이니까. 아까랑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기를 사서 요리해서 먹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수요예요. 근데 공장이 지금 멈췄어요. 육류 가공 공장이. 그럼 공급이 안 돼요. 가공한 고기가 공급이 안 돼요. 시장에. 우리는 사고 싶은데.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고 고기를 아무리 참아도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돈이 있으면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음식점 하는 곳에서 고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그죠? 수요는 거의 그대로예요. 물론 음식점은 좀 덜 구하겠지만. 수요는 어쨌든 문을 닫은 건 아닌데 공장이 문을 닫아서 가공 고기가 안 와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공급이 멈췄어요. 공급이. 그러면 공급되어야 할 가공 고기들이 적어져요. 적어졌잖아요, 시장에서. 가공을 안 하니까 공장이 멈춰서. 그러면 가격이 아까 이건 여쭤본 거니까 또 안 여쭤볼게요. 아까랑은 반대로 고기 가격이 올라요. 이게 바로 중간에 있는 그 가공 공장이라는 업체가 수요자일 때, 됐어요. 이 설명 어려운 설명 됐고, 공장이 멈춤으로써 웃긴 게 소와 돼지를 기르던 곳들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서 야 우리는 가격을 떨궜는데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려고 살 때는 구해지질 않으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고기가 결국 우리가 눈앞에서 이제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로 잘려서 나오는 베이컨은 가격이 올라 있는 거예요. 돼지 가격은 싸졌는데 왜? 육류를 가공하는 공장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너무 빨라서 그걸 셧다운 시켜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육류 대란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식료품으로서의 육류가 가격이 비싸지는 현상, 이 예상되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고, 동시에 육류 가공 공장이라는 그 시장, 그 유통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곳이 멈추면서 그 앞에서 소화고기를 공급해주는 곳에서는 자기들 가격은 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공고기들의 가격은 비싸진 거예요. 자기들은 어이가 없겠죠. 어이가 없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병목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턱 막혀가지고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 때문에 병목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육류 가공업체가 베이컨 크기로 썰어줘야지 이거를 소비자들이 사가는데 그 베이컨으로 썰어주는 곳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 고기를 베이컨 크기로 썰어주는 곳이 멈추니까 고기는 안 팔려서 소돼지는 안 팔려서 싸지고 썰어주는 곳은 없어졌으니까 이미 썰어서 팔고 있는 상품들은 비싸진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미국만 얘기를 드렸지만 어디 포함이다? 독일, 캐나다, 호주, 스페인, 브라질. 그래서 기사상으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육류 공장에서는 직원을 포함해서 약 3,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공장 멈추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뭐 1,000명 가까이, 뭐 호주 멜버른에서도 70명, 뭐 스페인에서도 약 300여 명,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육류 공장 9곳에서 집단 감염으로 노동자 약 16,000명 이상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공장이 멈추겠죠. 그래서 이 육류 대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육류 대란이. 자, 근데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설명이 됐어요. 육류 대란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 양측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육류 대란이 뭔지도 이제 설명이 됐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코로나19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의 기조는 뭐였죠? 투자 시장에서 언젠가는 금방 회복될 거니까 오르겠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올랐어요. 아까 나스닥 90% 회복했어요. 다우존스 및 유럽, 뭐 한국 포함해서 일본 뭐 이런 데도 60%, 그러니까 40%에서 60% 구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대부분. 카사님, 근데 비욘드 미트 기업은 코로나로부터 괜찮았던 건가요? 네, 그쵸.
왜냐하면은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비욘드 미트는 대체육류 회사입니다. 그 식물로부터 이제 단백질 주성분을 그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배양하는 거예요. 즉 실험관에서 단백질을 키워서 고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긴 한데 원래 그 동물로부터 가져온 것은 아니죠. 식물성 단백질을 시험관에서 배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류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할 필요가 없죠. 공장이. 그쵸?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데 가공 공장이 안 돌아. 그냥 가공된 고기를 구하기가 힘들어진 거야. 근데 비욘드 미트라는 곳은 그냥 식물성 고기를 팔아서가 아니라 가공 공장을 거칠 필요가 없는 지금 판매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닿으니까 야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육류 대란이 이어지면 저런 식으로 육류 가공 공장을 거칠 필요가 없는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즉 비욘드 미트가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으려면 실험실이겠죠. 가공 공장이 아니라 그 비욘드 미트 실험실 자체가 코로나19에 감염자가 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대체육류 회사들이 그 육류 가공업체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위험이 적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하필 상장된 기업들 중에는 비욘드 미트밖에 없죠. 네, 나스닥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가공 공장이 코로나19로 감염이 돼서 모든 이 사태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 거고 사람들, 투자자들이 뛰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특정 그 대체육류나 뭐 이거에 대한 피해가 없는 업체에 투자가 몰리면서 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욘드 미트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최악일 때 48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는 지금 141불인가요? 그럴 거예요. 지금 141불입니다. 물론 저는 40불일 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육류 가공업체가 멈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 타격이 예상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단백질이니까. 그리고 육류 가공 공장에서 아까 은근슬쩍 들으셨겠지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 공장이 멈추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경제적 타격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는 게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걸 제끼고 생각을 했을 때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포인트로만 이해를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방역했으면 공장 가동을 시켜. 왜 놀아? 가동을 시켜. 고기를 더 팔아. 매출을 일으켜. 그래야 지역사회가 돌아가지. 그렇잖아. 물가가 좀 내려가고 고기 물가 좀 내려가고 그럴 거 아니야. 시켜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겠죠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말에 육류 공장을 가동하라는 실질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제가 음모론 아니에요. 제 방송은 음모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육류 공장을 타겟팅해서 재가동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공장이 재가동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40% 급증을 하게 됩니다. 40%. 그리고 같은 기간, 이 확진자 수 급증이 이루어진 같은 기간에 미국 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의 10% 수준이 바로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 육류 대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작은 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이 계속해서 나고 있고 감염이 멈추거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것이 아닌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야, 경제부터 살려야 되니까 일단 공장과 일을 제대로 다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지, 즉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유행을 제일 우려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했을 때도 재유행이라는 단어가 제일 무섭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도 겪고 있잖아요. 화나고 답답하고 열받고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재유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그죠? 근데 사실 그게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육류 대란이라는 단 하나의 이슈에서도 이미 겪었어요. 지난 4월 말에
재가동 명령이 떨어져서 재가동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어지는 주제랑 연관이 되는데 각 국가와 사회에서 병폐라고 불려지는 부분을 코로나19가 들춰내고 있다는 부분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바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육류가공 공장이 여러분들이 혹시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거랑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인구가 밀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약 2m가 확보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이 육류가공 공장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이 확산세가 쉬운 곳인데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개선 이전에 먼저 공장 가동부터 재가동부터 해라라고 해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육류 대란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만 논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19가 그걸로 인해서 더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 얘기예요.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한국 얘기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육류 대란은 아마 멈추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비욘드 미트나 이제 여러 가지 육류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까지 4월 말이면 벌써 이제 2주 전이죠. 그때부터. 자, 그래서 바로 다음 주제 이제 소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이행을 해보자면 각 코로나19가 각 국가의 어떤 병폐를 밝혀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사실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할 때도 은근슬쩍 언급을 일부러 했어요. 복선이죠. 진예솔리 앞으로도 오를까요?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지금 신규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이면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행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권하지 않거든요. 전 지금 비욘드 미트를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지 더 살 생각은 없어요. 더 살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더 오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잠깐 그냥 가지고 놀긴 좋다? 부담 없는 돈으로 가지고 놀긴 좋다 정도지 더 이상은 좀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이슈가 터져야겠죠. 심각해졌다. 더 멈춰야 된다. 육류 공장을. 네, 이런 식의 신규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오늘날 이전까지 터진 뉴스로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투자 시장을 겪으실 때 뭔지 아시죠? 이미 터진 이슈는 소화가 된 거예요. 새로 터져야 돼요. 새로. 제가 지금 여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소화가 다 된 거겠죠? 그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육류가공 공장 사실 여러분들도 딱 들었을 때 저 뭐라 그러죠? 워킹홀리데이로 육류가공 공장에서 일해보셨거나 호주나 이런 데서 그러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육류가공 공장 일했을 때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저도 잘 안 왔어요 사실.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있죠. CDC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 이곳에서 보고서를 이제 5월 1일에 냈거든요. 이 육류 가공 공장이 어떤 환경인지에 대해서. 근데 결론은 간단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 한 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작업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육류 가공 공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들은 가공 공장 이러면 뭔가 기계가 이렇게 고기를 틱틱틱 내놓고 통으로 그리고 중간에서 뭔가 톱이 슥슥슥 하고 최종적으로 몇 명은 포장하느라 붙어있을 수 있어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따닥따닥 붙어서 일하는 곳인지를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정말 간결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 거리두기 몇 미터라 그러죠? 2미터라 그러잖아요. 이거 손 쫙 팔 펼쳤을 때 거리 그게 확보가 안 된대요. 네, 그게 확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출퇴근이긴 한데 노동하시는 분들이 공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공장, 경기도 바깥쪽이나 도심 말고 좀 외곽에 있는 공장들 있죠. 가공업체나 여러 가지 업체들 보면은 기숙사 같이 두고 있잖아요. 아시죠? 기숙사 같이 두고 있는 것처럼 이 가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육류가공업체들도 공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 공장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염하기가 너무 쉬운 사례라는 거죠. 브라질 몇 명? 16,000명. 네, 공장에서만. 미국에서도 1000단위. 네, 유럽에서도 1000단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 사람이 어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뭔 일 있으면 나갈 거 아니에요, 도시로. 거기서 또 감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약간 서로 감염을 시키고 다른 곳에 지역사회에 널리 뻗뜨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원치 않는데, 환경 자체가.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를 설명이 되는 게 우리가 미처
생활을 하면서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사람의 인권이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생활이 제대로 위생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뉴스에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그리고 여러 독일을 포함한 아까 어디였죠?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스페인, 브라질 이런 곳들을 포함한 육류 가공 공장. 우리나라도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보진 못했지만 이런 곳들의 위생 환경이 나쁘다라는 보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고 이런 곳들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최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이 사회의 나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뿐만 아니라 저번에 고객센터.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 얘기할 때도 나왔던 거예요. 일부러 복선을 깔아놨죠. 대단하죠? 방송 중에 라이브로 복선을 까는 방송. 네. 고객센터 처음 터졌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물론 감각적으로 알고는 있었어요. 엄청 인격적으로 우대받진 않겠구나. 왜? 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욕한다는 사람은 예전부터 문제 됐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지만 부각되지는 않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었어요. 다닥다닥 붙어서 아픈데 퇴근 못하고 코로나19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코로나19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업무시키고 그랬죠. 그게 뉴스에 나오고 부각이 돼서 각 고객센터 환경, 고용, 노동이나 이런 관련 부처에서 체크하고 문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내리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각 국가에서 모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위생적으로 충분히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들만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암묵적으로 무시해왔던 야 저렇게 더러워도 괜찮아 라고 뒀던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은 없느냐가 강제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요렇게만 얘기하면 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가장 무시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실제로 터진 곳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하면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어떤 미드나 이런 것들, 미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자주 보이는 환경이 뭐가 있어요? 노숙자. 우리나라는 어떤 서울역 이렇게만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려지는 지하철 12시 이후 예전에는 이렇게만 예상이 됐던 환경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숙자 문제나 그런 군락이 있죠. 군락이 있어요. 그곳들이 위생 환경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거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원이 발생이 됐을 시에는 문제가 됐을 수 있다라는 뉴스 나오기 무섭게 바로 감염자 나왔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사실 경제나 이런 투자 쪽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보면은 각 국가에 이런 병폐가 있었구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한번 언급은 했지만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결론적으로 그 육류 대란, 코로나19로 육류 가공 공장이 멈추면서 고기는 많은데 돼지와 소를 키우던 것은 많은데 그걸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곳들이 멈추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그 가공된 고기를 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브라질, 스페인, 유럽, 독일 이런 곳들에서 제대로 된 고기가 공급되지 않자 결국에 공급이 안 되면 상품이 가격이 비싸져서 그 상품 육류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고려를 하면은 육류를 파는 기업들이 수익을 더 볼 수 있겠구나, 마진을 더 남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는 그 고기를 구한 곳에서 창고에 있던 고기를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예요. 창고에 그냥 똑같은 가격을 주고 샀는데 $10 주고 산 고기도 지금 요즘에 비싸졌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을 많이 보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육류를 파는 대체육류를 포함해서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체육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고기를 구하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에서 육류를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더 마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체육류 기업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최저점일 때가 40불 근방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을 때가 42불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실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뉴스로
여러 가지 세상 굴러가는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